네, 절대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변 전문가입니다. 네, 백약이 무효한 요즘 증시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전문가님의 해안이 필요합니다. 오늘 장 한마디부터 알려주세요. 무. 무요. 지금 자막이 나오는 걸 보니까 없을 무자, 없다, 없다,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뭐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갖고 싶은 게 다 없습니다. 경기에 대한 모멘텀, 상승 동력도 없고요. 수급, 외국인 수급에 큰 손의 수급도 없고, 이제는 실적 어닝 시즌이 끝났으니까, 어닝 시즌 끝났으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다 끝나니까 중소형주도 다 없어진 거죠. 그럼 앞으로는 과연 모멘텀, 즉 상승 동력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환율도 올라가고 다 여러 불안하니까 가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투자자들은 계속 주식 올라가기만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지각하는 나의 봄이 없으니까 사실은 주식을 안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내려간다면. 근데 없는데 계속 올라갈 기대만 하고 있으니까 지각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심리적인 거 보면 투자 심리를 보면 이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없다는 생각으로 편히 지내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없다는 생각으로 편히. 참 어렵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또 안 볼래 안 볼 수도 없는 주식 투자자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장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 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특징이 있다면 정리해 주세요. 이제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철강주나 경기 민감주가 많이 빠졌고요. 근데 지금 빠지는 게 아니죠. 끝없이 빠졌습니다. 최근 들어 여름부터. 자, 전체 올해 매매 전략, 매매 동향, 즉 큰 손들 외국인과 개인과 기관의 전체적인 수급을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수급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코스피는 올해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올해 1월 4일부터 31조 6,496억을 팔았습니다. 31조 팔고 기간이 39조 5,324억. 근데 73억 6,354억 원을 개인이 샀거든요. 엄청나게 산 거죠. 개인 외국인과 기관이 판 코스피 기준 보면. 그러면 작년도 물론 개인이 다 샀습니다. 근데 개인은 작년에는 돈이 유동성이 시장으로 쏙쏙 들어오면서 아무거나 사도 돈이 됐기 때문에 아무 주식을 사니까 그 힘이 아주 셌는데요. 지금은 개인 투자자 이제는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수익이 잘 안 나니까 겁을 먹은 상태, 두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개인이 사는 것은 순매수란 개념보다는 상대편, 강력한 큰 손이 외국인과 기관이 파는 거에 반대편을 받아준, 그러니까 체결되니까 그 개념밖에 없고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개인이 전혀 아니다, 올해부터는. 그렇게 계속 말씀드린 그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렇게 판 주식을 새로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은 경기의 모멘텀, 그 다음에 어떤 수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의 모멘텀이 약해지기 때문에 아직은 들어오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물가도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물가 인플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구조적으로 사기가 쉽지 않고,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외국인이 구조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외국인은 추세적으로 들어오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제 하방 경직성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코스닥도 외국인 1조 1천억치 팔고 기관들도 한 7조 갖고 6조 8천억이 팔았죠. 그럼 개인만 이렇게 많이 사는데요. 그래서 쉽지 않은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 상태에서는 오늘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 삼성이 오늘 외국인 샀으니까 수급의 큰 문제는 IT는 이제 바닥을 찍은 것 같아요. 삼성전기도 더 이상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빠진 것 중에 이제 큰 것은 포스코 같은 거죠. 2차 전지는 그동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 정도 빠지면 아직도 고공행진 중이에요. 하지만 빠진 것 중에는 삼성 엔지니어링, 금호석유 30만 원 근처에 16만 원 와 있습니다. LG화학 100만에서 70만 원, 포스코 요 종목들은 전부 다 경기 민감주들이죠. 그 SK이노베이션부터 S오일도 마찬가지고, 이런 주식이 빠진다는 건 화학과 2차 전지보다는 화학과 철강 이런 게 빠지는 거죠. 추세적으로. 그럼 추세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게 반등하려면 특별한 게 있어야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포스코를 보면 올해 8월달 잠깐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한 10%나 이렇게 수익 내기 위해서 15%에서 잠깐 들어가면 안 팔면 끝없이 빠졌죠. 그래서 초보자들은 올해 5월부터 시작해서 철강주는 제가 계속 못 하겠는데요. 소형주는 마찬가지로 추세가 빠질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슨 경기민가 얼마나 무섭냐면 과거에 보시면 2007년부터 고점 끝없이 빠졌거든요. 거의 10년간 빠졌습니다. 그 정도로 주식은 경기 민감이 한번 하면 물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그동안 주도주들은 2차 전지 쪽이나 뭐 그런 종목들이었죠. 그다음에 게임주, 호재성 게임, 호재가 있는 게임주들이라든지 이 주도주가 시세가 지금 앞으로 체크를 유심히 해봐야 되는데 특히 코스피의 2차 전지 관련된 주도주를 LNF라든지 에코프로면 있는데 에코프로면 시가총액 1등으로 갈 거로 보이기 때문에 큰 하락보다는 괜찮고요. LNF도 외국인 20% 장악했으니까 괜찮은데 자 이제 LNF라든지 이런 이제 코스닥 개인이 최근에 많이 샀기 때문에 변곡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선 18만 원 정도를 깨는지 여부가 아주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코스닥도 이제는 다음 주 되면 실적이 다 끝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2차 전지 주도주인 코스닥에 관련된 게임주랑 시세 체크하고 지지선이 붕괴되면 당분간 몇 달 동안 시세가 없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꼭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 경기 민감주는 하락이 많이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롯데케미칼이 순수하게 기초기 때문에 제가 이제 9월달에 나온 전체 화학주가 좀 더 반등하지 않을까 바닥을 찍지 않을까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틀렸습니다. 보니까 경기 목련도 올 때 10월도 더 나빠졌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 올라와서 오늘 또 미국 중국의 생산자 물가를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를 발표했죠. 그리고 양쪽이 다 고공행진 중입니다. 그래서 물가 우려가 아주 큰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지만 한 롯데케미칼 기준으로 봤을 때 18만 원 정도 제자리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바닥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고 싶더라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장에선 뭘 봐야 될까요? 내일은 이제 코스피 지수, 이제 며칠간 코스피 지수를 유심히 봐야 될 텐데요. 저는 이제 2,900포인트, 2,901포인트 정도가 지난번 저점인데 장중 저점, 이것은 당연히 붕괴할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일봉상으로도 지금 기술적으로 일봉상으로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않고 지금 빠지기 때문에 하락의 연장선이 있겠다. 그럼 주봉으로 보면 하락의 연장선이란 거죠. 하락이 계속 하락 중입니다. 61평선 주봉에 수급이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올해 내도록 깨졌잖아요. 외국인과 기관 파르기 그럼 당연히 깨지는 거죠. 깨져서 내려갈 걸 보이고요. 장기적으로 펀더멘탈선이나 수급선은 2200과 2500 정도 있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괜찮을 거고서 22평선 근처에서 지지가 돌릴 거고 2750 내인데 저는 2870을 올해 6월달 하반기 전망이 저가로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2900 깨지면 오히려 그때부터는 반등장을 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반등장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보이지만 지금은 손절이고 이런 게 큰 의미가 없다. 뭐 경기 민감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손절하고 바닥에서 재매수한다는 것은 저점에 파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하방으로 좀 더 열려 있다고 보시는 건데 그럼 전략이 그냥 기다리는 건가요? 어떻게 해볼까요? 지금은 다음 장을 내년 장을 본다면 아까 이제 화학주로 말씀드렸는데 추가 좀 하락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롯데케미칼 가지고 제가 주로 화학에 순수하기 때문에 롯데케미칼 아주 중요한 이제 전체 경기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8월에 롯데케미칼 이제 폭등한다. 그래서 거의 100% 나가지 않겠나 18만 이렇게 해서 목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안 좋게 봤는데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길게 보더라도 이제 제가 보는 박스권 하단이 다 왔습니다. 그게 20만 원이고요. 20만 원 깨지면 거기서 7, 8%니까 그때부터 오히려 매수 구간에 들어갑니다. 내년에 이제 어쨌든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돼서 이동이 자유로울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우려가 돼서 같이 빠졌지만 내년에는 오히려 우려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 쪽 해서 좀 길게 보고
경기 민감주도 하면 이제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중성주는 이제 모멘텀이 사라지지 않을까. 특히 코스닥 쪽의 어닝 이후에 코스닥 주도주도 쉽지 않다 그렇게 보면 코스닥 종목 위주에는 좀 빠져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래서의 우량주 위주 대형주 위주로 가는 게 내년 장을 위해서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 여전히 좀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거리를 두고 시장을 지켜보시는 전략, 가능하다면은 약간씩 좀 발을 빼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 주시네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은 내년 초까지 좀 이렇게 좀 열어놓고 보셔야지 너무 이 하루하루 시세에 좀 집중하다 보면은 다소 좀 피곤한 날들이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전략 세워봤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서울에 첫눈이 곳곳에서 내렸답니다. 작년보다는 30일 정도 빠르다고 하는데 춥습니다. 여러모로 좀 춥네요. 내일은 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